자, 반갑습니다. 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장 마감이 됐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계속 가져가는 건 맞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SK 하이닉스와 약간 비교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지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면서 보유 여부를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HBM 3E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로 지금 납품 결정이 되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퀄스 테스트 통과 이후에 지금 납품 시기를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냉정하게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HBM3 E는요 뒤쳐져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비교 우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 81,200원대 종가 마감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보고 해석을 해서 내가 어디까진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실시간 대응적인 부분도 제가 알려드려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게 재무제표죠. 삼성전자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재무제표 중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제가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려 보고자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다 보신 이후에 이 영상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채널도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제가 제로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삼성전자가 지금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기사를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HBM4에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기사인데 조금 읽어보면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DX 부문장 부회장은 신설한 첨단팀을 중심으로 6세대인 HBM4의 새로운 공정과 본딩 기술 방식을 적용 단 한 번에 판 뒤집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가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3는요 중국 수출용 인공지능 반도체 H20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20는 삼성전자의 고성능 AI 반도체 H100과 비교해서 성능이 5분의 1 수준, 하이닉스가 H20에 들어가는 HBM3를 독점 공급했는데 삼성전자가 새롭게 공급업체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HBM3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가 원래 독점으로 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게 된 거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3는 하이닉스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교 우위에 있는 거 뭐예요? HBM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BM4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 드려보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오늘이죠. 오늘 YC라는 기업이 국내 최초 삼성전자와 HBM 검사 장비 공급량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얘입니다. HBM4까지 대응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관계사를 통해서 HBM4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YC가 통과하면서 대응 가능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계약 금액이 1,017억 규모죠. 매출액 대비 40% 규모를 합니다. 국산화 성공한 HBM용 검사 장비가 5세대인 3E와 6세대인 HBM4까지 대응 가능한 신제품이고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차세대 HBM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YC는 설명하고 있네요. 즉 YC가 공급한 검사 장비가
당연히 HBM3와 HBM4까지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번에 YC의 검사 장비를 통해서 조금 더 SK 하이닉스 대비 HBM4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게 되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를 때리면서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도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트럼프가 TSMC라는 이제 대만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다가 이제 뭐 국방비를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즉 이게 결국 이제 세금이고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트럼프는 뭐죠?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인이 최고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트럼프가 세금적인 부분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SMC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인 삼전과 하이닉스에도 마찬가지 약간 제약을 좀 걸거나 아니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사실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대만이 보험금을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이것은 일시적인 리스크일 뿐이에요.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HBM4와 HBM3를 극복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 위기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뭐가 있죠? CXL. 자, CXL 2.0도 이제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도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차세대 솔루션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정리하면은 HBM 6세대 4와 다음에 CXL 2.0 이 두 개를 가지고 삼전은 이제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 지금 주봉상 좀 좁혀보면 아직까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무너지면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지선은 삼성전자, 제가 차트를 좀 그려놨는데 잠시 보여드리면 일봉상 이제 81,100원 수준이거든요. 여기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 81,100원, 그리고 위로는 이제 83,300원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결국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대응하지 않아 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내가 홀딩 하겠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결국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빠질 때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주고 올라가면 현금화 시켜주고 이렇게 분할로 대응을 해야만 우리가 삼성전자도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주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매도할 때도 우리가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매수할 때도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죠. 냉정하게 지금 이 구간 차트상으로는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러면 일단 지지선, 저항선을 보고 나서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만약에 8만원 밑으로 빠지면은 우리는 이 정리한 현금을 가지고 밑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줄 때 우리는 새롭게 재매수를 하면서 어때요? 평단가를 낮춰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회 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려갈 때도 그냥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서 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응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좋은 주식이라도 어쨌든 결국 빠지는 구간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빠질 때 우리는 미리 한 발 먼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손실을 방어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손절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20%의 손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이너스 5%권에만 우리가 손절한다 쳐도 어때요? 수익률이 결국 15%가 차이 나죠.
손절을 빠르게 하면 남들보다 15%를 결국 버는 거예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 좀 볼게요. 제가 재무제표 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밑에 쭉 보시면은요,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제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 요 세 개는 일단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요, 제가 22년도와 올해를 좀 비교할게요. 작년은 너무 안 좋아서 넘겨요.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이 매출액 수준이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영업이익도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줄었죠. 자, 그러면은 올해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좋은 건가? 물론 작년 대비해선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고, 냉정하게 22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수치상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를 봤을 때는 삼전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구나 라고 비교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을 보게 되면 어때요? 내년은 22년 대비 좋아지는 흐름이 보이죠. 수치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당기순이익은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내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긍정적인 부분인데, 올해부터 삼전이 투자를 엄청 크게 집행하기 시작했죠. 22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계속 집행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어때요? 25%죠. 엄청나게 안전한 거예요. 재무가 굉장히 건전하다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유보율이 3만 프로, 뭐 4만 프로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내부로 이제 현금이 아직 충분히 많기 때문에 R&D 할 때 문제가 없겠구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는 일은 없구나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충분히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홀딩하는 시간 동안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죠.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 줄 때 우리는 분할로 수익을 챙기는 거고, 내려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분할로 정리하고,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안에서 제가 매일매일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 흐름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 타점,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도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종목들, 뭐 포스코 인터나 뭐 지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 나는 타점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용돈 벌 수 있는 종가에 있는 종목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잘 참여하시면 되고, 입장하는 방법을 짧게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현재 구독자는 309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비용 안 받아요. 100% 무료이고요. 밑에 보이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인데 010-4861-8714 제 개인 번호로 입장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서 이 링크 누르시고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수락해 드립니다. 네. 텔레그램은 제가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대로 바로 수락해 드리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결국 우리는 타점이 필요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 정리하고 저는 내일도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